트럼프. 예. 와, 트럼프 뒷심 장난 아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 같으면 트럼프가 이길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사전 투표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그게 조금 이제 변수가 네. 될 것 같고, 그리고 근데 이제 트럼프가 저력은 있는 것이, 네. 엊그저께 이제 그 트럼프 유세하는 걸 보니까 네. 내가 이제 미시간주 랜싱에서 이제 유세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네. 랜싱이라는 데가 미시간주 주도인데 네. 인구가 10만이에요. 아. 근데 몇천 명이 모였더라고. 와. 그러니까 예. 바이든 대비 트럼프는가 훨씬 더 대중 동원력이. 예.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은 네. 똑같이 대중 동원을 하면은 티가 나니까 네. 아예 코로나 핑계 대고 동글뱅이를 쳐놨어요. 그러니까 거리두기 해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많이 못 오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페인트 칠을 하는 거죠. 김수현님까지 또 트럼프 이야기 좋아요 나왔는데 저는 분명한 건 미국이요. 이번에 끝나고 나서 예. 꽤 대통령 선거 끝나고 꽤나 시끄러울 가능성이 높다. 서로 총기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무서운 게 총을 들고 있잖아요. 네. 이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쪽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졌다. 전 트럼프 지지자들의 저 열광적 지지를 보면 저는 그 고속도로 쫙 그 차량 행렬하는 거하고 네. 그 바다에서 그 요트 행렬 몇천 대가 요트 행렬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광팬들이 이제 많으니까. 그 광팬했던 사람들 이걸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선거 캠페인 자체가 미국 정체성을 막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 우리나라에서 그 이뤘던 그 부정선거 시비가 네. 미국에서 재현될 것 같아. 미국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골치 아픈데 미국도 연방제니까 네. 또 주별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게 또 상당히 좀. 그리고 이번에 나 네. 그 GTV인가에서 그 헌터 바이든 그 동영상 저도 봤는데 네. 안 보셨죠 교수님? 아니 헌터 바이든 사건은 옛날부터 알고 있어가지고. 네. 예. 아난 그거 누가 보라고 링크 보내줘가지고 봤다가 네. 눈 썩는 줄 알았어요. 아 저는 그 저기 무슨 뭐 성 문제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거든. 돈 네. 문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쵸 제 예. 그때 중국한테 1조 투자 받았나? 네. 1조 이제 10억 달러였었죠? 왜냐하면 이제 헌터 바이든이 뭐 성이 문란하다는 거는 네. 조 바이든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예. 헌터 바이든이 돈을 많이 받은 건 조 바이든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는 돈 문제에 관심이. 근데 그게 헌터 바이든 성추문이요. 예. 조 바이든하고도 연결되는 게 가족끼리 왜 그래거든요. 아 그런 것도 있었죠. 예. 그러니까 저 집안 그러니까 헌터 바이든의 저도 성추문 같은 거는 라고 그러는 건데 네. 저기 같은 경우 가족끼리 진짜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가 보통 농담으로 부인하고 네. 남편하고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농담을 하는데 이거는 헌터 바이든 관련된 성추문 여러 가족끼리 왜 그래요, 진짜 네. 디테일한 내용은 빼고 네. 미국에서 과연 어떻게 될까 싶어요. 근데 하여튼 저는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이긴 사람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예.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이제 주별로 표 계산도 자주 하거든요. 네. 자주 하는데 펜실베니아 20명에서 굉장히 커요. 네. 예. 그래서 펜실베니아가 지금 이제 통계상으로는 바이든이 이기는 걸로 돼 있는데 네. 트럼프하고 차이가 그 조사마다 좀 많이 틀리니까 미국 그 여론조사 믿을 수가 없는 게 네. 똑같은 주에서 똑같은 기간 조사했는데 막 10%씩 차이 나고 이러니까. 저는 지금요 미국은요 예. 미국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정파조사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이게 자체가 정파성이 너무 세. 여기가 지금 민주주의가 많이 썩었다는 느낌이 드는 게 네. 이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야 될 언론하고 여론조사 기관이 아예 그냥 선수로 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기관들은 선수로 뛰더라도 어떤 그 자기들이 지켜야 될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벗어났어요 미국은. 네. 그게 진짜 미국 그 민주주의에 지금 커다란 위기가 지금 도래했다고 생각이 그렇죠. 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다 이제 요번에 저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네. 저번에 48대 50인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힐러리가 50인가 그랬고 50대 지금 300만 표 더 받았어요 힐러리가. 힐러리가 그랬잖아요. 전 네. 그거 요번에 봤을 때 저는 제가 그때 저도 이거 지금 아직 정리가 있는 이거 좀 하다가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했는데 이건 트럼프가 이기는 거예요. 선거인단은 더 확보해요. 그 여론조사들 있잖아요. 여론조사들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주들 있잖아요. 네. 주들 이선 투표인단하고 쭉 하다 보면 이거는 결국은 선거에서 저도 이겨요. 이게 선거에서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러스트벨트가 어떻게 되느냐. 그쵸. 거기에 이제 미시간, 펜실베니아, 그다음 이제 네. 위스콘신 이런 네. 데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미시간은 조금 바이든이 차이 나는 걸로, 그러니까 이기는 걸로 돼 있어요, 바이든이. 네. 근데 미시간 지난번에 거의 박빙이어가지고 이제 네. 재검표하고 이랬던 동네죠. 네. 그리고 이제 펜실베니아인데 네. 그 펜실베니아 약간 트럼프가 역전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네. 지난번 선거 때는 제가 트럼프가 된다고 확신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확신 정도는 못할 것 같아요, 약간. 우리가 이제 네. 미국 살고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그런데 근데 이번에 이제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84년 선거가 그렇게 선거 예측이 개판이었대요. 아, 그렇죠. 예전에 예. 레이건이 진다 그랬는데 결과는 압도적 승리. 그때 위스콘신 말고 다 이겼잖아요. 다 이겼죠. 예. 미국에서 49대 1 나왔죠. 그 위스콘신이 원래 그래서 진보의 아이콘인데 네. 트럼프가 지난번에 위스콘신을 이겨가지고 아주 충격이었던 네. 거예요. 그리고 예. 그게 이제 그 30년 동안 그러니까 위스콘신이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아주 직격탄을 맞은 동네 중에 하나니까 뭐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빈부차를 가진 나라가 민주주의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위기를 맞고 있는 거죠. 뭐 그렇지.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이 더 빈부격차 커요, 미국보다. 그렇죠. 빈부격차라고 하면 중국도 더 커요. 중국이 더 크지. 그게 지금 황당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사회주의라고 하는 데가 빈부격차 미국보다 더 크니까 그리고 사회주의도 사회주의가 아닌 거고 음. 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자본주의도 지금 이상하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결국 빈부격차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예, 결국은 금융 문제예요. 예. 금융 문제고 빈부격차가 나오는 이유 중에서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데 있어서 자본주의가 성립되게 하는 거에 있어서 그게 제일 기술 혁신이 뭐냐면 수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열로 대차 대조표를 만들고 피보나치라는 사람 네.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에서 나는 그 사람의 수열을 만들어서 네. 그게 그 엄청난 자본주의의 대혁신이 나오는데 그 수열이 결국 뭐로 연결되냐면 복리 계산으로 연결이 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과 이 금융 시스템 자체가 복리 계산에 의한 복리로 인한 폭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그거를 그 복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헤게모니를 잡은 질서이기 때문에 이 근대 자본주의 역사가 주기적으로 탕감이 벌어지지 않으면 리셋이 벌어지고 부채의 탕감과 자산의 한번 리셋. 근데 그걸 주기적으로 이때까지 전쟁해 왔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게 할 때가 됐는 게 네. 이제 상위 10%가 전체 부의 이제 얼마요? 50% 이상 네. 가져가면은 네. 이게 위험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네. 이게 이 부의 불평등을 걷잡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돈을 써도 돈이 쌓이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런 우리가 지금 유동성 함정이라고 얘기하는 유동성을 아무리 공급해도 소비가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고 자산만 거품만 계속 그러니까 늘어난다. 돈이 이제 하층으로 안 가니까 네. 상층부에 돈이 머물러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딴 거 할 거 없으니까 뭘 사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게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문제는 노동은요. 네. 노동 임금은 우리가 복리로 받지 않잖아요. 복리가 될 수가 없어요. 노동해서 먹고 살고 노동해서 먹고 살고라는 거에서 우리가 저축을 하고 뭐 해서 그래서 이제 물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얘기하면서 빨리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차도 사지 말고 뭐도 사지 말고 가장 네 인생의 가장 빠른 시기에 시드머니를 만들어라라는 얘기가 근데 하는데 그거는 국가적으로는 되지가 않는 얘기예요. 네. 그거는 개인한테 할 사람이.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개인은 다른 사람들이 가난해질 때 부자가 될 수가 있어. 네. 근데 국가의 모든 사람이 그 기요사키가 말한 것처럼 하잖아요. 그럼 그 국가는 망해요. 그렇죠. 경제가 안 돌아가서. 예.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또 재밌는 게